네, 정부는 이렇게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도 달라진 점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재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상만 공주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가슴 철렁 내려앉는 사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침몰 사고에 이어서 또 그제였죠. 지하철 이제 추돌 사고까지 생겼는데 사실 21년 전이었죠. 이 서해 페리오 사고요. 1993년. 그 1993년 이후에 이 대형 재난에 관련된 백서를 6건이나 이 정부 당국에서 발간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대형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 것, 우리가 과거의 대형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인가요? 예, 해상에서 또는 또 육상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국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조사와 원인은 철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서도 말씀하신 대로 6개나 나올 정도로 발간을 해서 대책까지 마련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선진국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백서는 이제 책장에 있게 되고 네.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과 실행을 위한 투자가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하는 예방에는 관심이 적고 네. 후진국에서 주로 하는 당장의 과제인 수습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재난관리 측면에서 후진국입니다. 수습에만 신경을 쓰고 결국은 예방 투자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네.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수에만 신경을 쓰고 예방 투자는 소홀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매뉴얼이 아무리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도 현장에서 이 훈련으로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은 우왕좌왕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 과정에서도 이 해경이 매뉴얼대로 좀 안 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매뉴얼에 이제 보면은 조난 사고가 이제 발생할 때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중앙구조본부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유관기관의 상황을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지휘를 해야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해경이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네. 이것은 평소에 교육과 훈련이 부족했다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위기 상황에 잘 대응을 하려면 평소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황 발생 시 매뉴얼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 그냥 나오는 이런 네. 상황이 되도록까지 해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매뉴얼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또 매뉴얼도 잘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너무 두꺼워서 그거 읽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의 중심으로 매뉴얼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일반 국민들이 봐야 될 매뉴얼은 많으면 한쪽, 반쪽짜리에서 끝이 나서 그냥 비상시 행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좀 제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제 이 참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이 국민들 불안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지하철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고 원인이 잠정 결론이지만은 이 신호기 고장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더더군다나 안전 점검을 했는데 나흘 동안이나 이 신호기가 고장 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게 좀 말이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신호기를 이제 고쳐서 이제 새로 만들었다. 그럼 새로 고쳐서 새로 작동을 할 때 점검이 정말 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원래 있는 그 상태로 간다면 조금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고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 움직여줘야 될 뿐만 아니라 네. 그것이 나흘 동안이나 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더더군다나 그 사고가 난 지하철이 폐차 기한을 2년밖에 남겨두지 않은 노후화된 전동차라고 하고요. 또 신호기는 고장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대중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 대중교통수단인 이 지하철의 어떤 안전 불감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이걸 봐야 할까요? 사실은 내구 연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내구 연한을 늘리고 이런 부분이 초기에 말씀드린 안전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투자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아닌데도 네. 이것에 대한 부분, 다른 선진국의 같은 우리도 이제 G20 국가입니다. 맞는 네. 수준으로 상향을 조정을 해야 되고요. 네. 다른 부분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이 서울 도심의 이 지하철 추돌 사고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부주의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작동되지 않음으로 의해서 생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인재냐, 뭐 천재냐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뭐 그 논란하고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인재죠. 네. 어떻게 해서 인재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느냐, 다음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시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네. 이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자들을 대폭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 선원들이 안내 방송 아무런 승객들의 안전과 대피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선실에서 계속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는 바람에 피해가 훨씬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지하철 사고에서도 승객들이 좀 대기하라는 그 안내 방송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탈출한 승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안내 방송을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점차 어떤 시민들이 이러한 안내라든지 지시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러한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두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내 방송을 하면 안내 방송을 듣고 들은 사람이 안 들은 듣고 정상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 훨씬 혜택을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데 네. 일단 선박 사고에서 이런 부분이 일어난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걸 너무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상적으로 안내 방송을 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이게 훨씬 피해가 적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이 부분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이러한 안내 조치라든지 작동이 되고 또 그걸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에 국가 안전처를 새로 만들어서 이 재난 재해를 예방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현실에 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 조직에서 재난 유행이 이원화되어 있었고요. 또 재난 관리 전담 기구가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었고 또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게 국민적인 컨센서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무총리실 소속을 두면서 네. 평소에는 장관급인 처장이 하고 그러면 이제 위험 발생 시는 총리가 하는 이런 시스템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이 국가안전처가 이 총리실 산하인데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어떠한 이 지휘 통제 시스템도 잘 갖춰줘야 될 것이고요. 또 인력도 전문 인력들이 이제 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재난관리청이 상당히 그 효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가안전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재난 관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문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전문가가 커서 전문성이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을 볼 것 같으면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지방정부가 집니다. 2차적인 책임은 연방정부가 지게 되는데 네. 둘 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 속에는 전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전문성을 확립한 관료 조직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